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01쪽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수요공급 이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론 목차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부동산 경제론은 총 6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유량과 저량, 요거 두 개 비교를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세 번째는 이제 요 중에서 요거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요까지를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수업할 균형, 그다음 탄력성, 그다음 경기 변동,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공부할 건데, 지난주 수업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수업했으니까. 일단 그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이고 일정 시점 개념이 저량인데, 임대료 치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그다음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유량이고,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저량이었죠. 그리고 방금 저량이라고 했던 것들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유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고,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건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몇 개가 신규로 건설이 되었다. 그럼 이 몇 개가 유량 공급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미분양되었다. 그럼 아까 공급된 거에서 미분양된 걸 빼면 유량 수요가 된다. 현재 주택에 몇 채가 존재한다 했을 때 이 몇 채가 저량 공급이에요. 그 중에서 공실이 몇 개가 있다. 그럼 그 공실을 빼버리면 저량 수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재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인데, 혹시 대체재의 가격이나 보완재의 가격이 변했을 때는 가격이 떠도 그놈이 해당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 그래서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7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자,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공급 증가 요인도 한번 해볼까요? 공급 증가 요인도 가격 이외의 요인일 거고,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일 건데, 생산비 하락, 기술 발달, 매도자 숫자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공부하는 방법. 자, 소득, 선호도, 인구는 수요만, 생산비, 생산기술, 매도자 숫자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가격 예상이나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수요 쪽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급은 반대. 금리와 공적 규제는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때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소득에는 정렬중 그래가지고요. 소득과 수요가 크기도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무시하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일 때 정상재고, 반대로 움직일 때는 열등재다. X재 가격과 Y재 수요입니다. X재 가격과 Y재 수요. 그러니까 재화가 두 개 나오면서 앞에 건 가격, 뒤에 건 수요인데,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그래서 요거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 감소. 근데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막 이렇게 3시간씩 4시간씩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상태에서 다시 복습을 해드리는 것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도 다음 주에 복습해버리면, 오늘 한 4시간 정도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할 때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아 가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부동산학개론 전체를 정리하는데 하루 정도 하면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시험 하루 전날 밤에는 한 반나절 하면 부동산학개론 정리가 끝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균형하고 탄력성, 경기 변동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시고요. 개념을 쫙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계속 그랬던 게 그래프였는데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 여기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디맨드 커버. 우상향, 여기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이때 디맨드 커버 수요 곡선과 서플라이 커버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했었죠. 예. 그리고 균형에서는 제가 두 가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먼저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 균형 가격. 균형 가격.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서 특정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숫자를 몇 개 주고요.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균형량이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라고 계산 문제가 나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한 10개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5개에 속하는 그런 계산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을 거의 할 수가 없는, 배운 거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찾기 위해서는요, 균형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균형 만드는 방법이란 건 별게 없고 수요와 공급을 같게 만들면 돼요. 수요와 공급을 같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QD. Q는 퀀티티라고 했으니까 요거 양인데 D에다 D를 쓰면 무슨 양? 수요량. QS를 쓰면 무슨 양? 공급량. 요거 두 개를 같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은 QD와 QS가 같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QD와 QS가 같아진다.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문제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QD는 1400-2P이다. 그 다음 QS는 200 플러스 4P이다.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라는 문제는 일단 균형부터 만들라는 문제다. 근데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된다. 즉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퀄 표시를 기준으로 그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좌변이라 그래요. 좌변. 이퀄 표시 너무 심각하게 볼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퀄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요. 좌변 우변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꼭 마이너스를 표시하는데 플러스는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QD와 QS가 같아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수요 함수를 좌변에다 두고 공급 함수를 우변에다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 포맷입니다. 그래서 결국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지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퀄 표시를 주고 좌변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P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P가 된다고. 플러스 P가 되는데 4P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6P가 되는 거예요. 6P가. 알겠죠? 예, 요거는 혹시 요거에 왜 6P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내 잘못은 아니니까 가족 중에서도 왜 이렇게 진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서 내 속내기를 털어놨을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한테 이게 왜 6P가 되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가족 중에서도 여기저기 막 말 많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내 비밀을 갖다가 남에게 공유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걸 묻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 친구도 괜찮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게 왜 6P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예, 6P. 마이너스 P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P가 되고 4P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6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200 보이시죠? 여기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이 돼요. 마이너스 200이. 그럼 요거는 1200이 됩니다. 1400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P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이 나오고요. 요 200이 그 유명한 균형 가격이에요. 그 유명한 균형 가격.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건 결국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올 거고 그 P가 균형 가격이 되고, 균형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균형량은요,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균형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P에다가. P에다 대입을 하면 뭐 나오죠? Q가 나오죠. 요 Q가 균형량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 200을 위에나 밑에나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한 군데만. 지금 두 군데 다 대입해도 되잖아. 되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차피 둘은 말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오늘은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둘 다 대입을 지켜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200을 대입하면 400 빠지죠.
얼마야? 1000이지. 200 대입하면 800 대지죠. 얼마? 1000.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같아질 거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대입을 한다. 균형량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균형 가격은 200이고 균형량은 1000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수렴수가 요렇고 공급함수가 요랬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렴수가 변했다 그러면서 수렴수를 다른 숫자를 줘요. 근데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 공급함수는 원래 걸 쓰는 거지. 그러면 요거 어떻게 만들고 같게 만들고 수렴수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뀐 수렴수와 공급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같게 만들고 그래서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는지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교재 중간중간에 있는 길잡이 문제라든지 교재 뒤에 있는 기출 예산 문제를 통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개론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나중에 심화 이론이나 문제풀이반에 가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문제를 안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3, 4월 달에는 그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일부러 제가 그 문제를 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응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면 혹시 이제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약간 더 응용이 되어도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디 중간중간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응용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응용력을 길러서 시험장에 들어 보내고 싶어요. 제 의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A를 배웠으면 시험장에 가서 A-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가 나왔을 때는 배운 게 나왔다고 하고 A-가 나왔을 때는 안 배운 거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균형의 이동.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초과 수요라는 말과 초과 공급이란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초과 수요라는 단어와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 자, 수요가 있고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수요가 100개고 공급이 100개야. 우리 이런 상황을 균형이라 그래요. 수요 100개, 공급 100개.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이걸 균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수요를 더 많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과 수요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초과 수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 보듯이 뻔해요.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중개업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초과 수요 상황이라서요.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이라서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의뢰인들한테 이런 매도 의뢰인이든 매수 의뢰인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중개 실무에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초과 수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그럼 그때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가 120개가 됐어요. 공급이 100개가 되고. 그럼 초과 수요 맞습니까? 맞지? 근데 수요가 100개 가만히 있고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감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수요를 많게 만드는 방법은 수요를 증가시켜도 돼요? 예, 수요를 안 증가시키고 공급을 뭐 해도 돼요? 감소시켜도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초과 수요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해도 되고 공급이 뭐 해도 돼? 감소해도 돼. 여러분들 요 느낌을 갖다가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요 가격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늘든 공급이 줄든 둘 다 가격을 뭐 시키는 요인이다?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가격이 상승돼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야지 가격이 상승돼요. 반대로 움직여야지. 수요가 뭐 하거나 증가되거나 공급이 뭐 해주면 감소해주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걸 갖다가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 사람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죠. 물량이 귀해지면 가격이 상승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놓고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죠. 이번엔 저랑 초과 공급을 만들어 봅시다. 초과 공급. 그럼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은 뭐 할 거다? 하락할 거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럼 똑같이 써볼게.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써볼게.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요거 100개, 요거 100개, 요거 100개. 이런 상황은 균형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초과 공급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공급을 120개 하고 수요를 100개 해도 초과 공급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공급을 가만히 놔두고도 초과 공급을 만들 방법이 있다니까. 수요를 감소시켜버리면 초과 공급이 된다니까. 그럼 결국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네요. 공급이 증가돼도 초과 공급이 되지만 수요를 뭐 해도 감소시켜도 초과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주면 가격은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관계없는데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많은 방향으로 상승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수요가 감소되거나 공급이 증가돼 버리면 가격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니 전자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 부르고 후자를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에서 초과 수요 이런 말을 딱 띄우면 여러분들은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초과 수요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에서 초과 공급 이란 말이 나가면 수요가 감소되거나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이 되지 요 생각을 해주시고 요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한 7분 정도 뒤에 한 번 더 물을 갈 거니까 그때 이제 초과 수요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하는 동안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7분 한 30초 정도 아까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7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것은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한쪽은 불변. 한쪽만 변화되고 나머지 한쪽은 불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럼 이때는 공급은 불변. 3, 4번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럼 이때는 수요는 불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만 변화되어도요 균형점이 이동을 해요. 균형점이 이동을 하는 순간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변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4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세팅해 드립니다.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이렇게 하고 제가 번호를 매겨 드릴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거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 곡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요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급 곡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 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하향이니까. 요거 왜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우리 지난주에 증가는 항상 우측 오른쪽으로 가고 감소는 항상 좌측 왼쪽으로 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1번에 보시니까 수요 증가, 2번에 보니까 수요 감소 보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 이게 수요 곡선 맞나요?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이니까. 그럼 1번은 수요 증가죠. 좌측, 우측. 자, 그럼 이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수요 균형점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하고요. 양은 어떻게 되죠? 증가.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요 감소. 그럼 이게 이제 좌측 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가격 하락의 양은 감소됩니다.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게 왜 공급 곡선이죠? 근데 우상향이니까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아시죠?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 곡선 이렇게 우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공급이 감소. 감소는 여기 좌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이렇게 이제 균형점 이동을 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수요 증가되었을 때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었을 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는 가격만 하락하고 양은 증가,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직 시험장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겠지만 시험장 가셔서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도.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쌤, 제가 작년에 시험을 쳐봤는데 개론을 다 치고 나니까 20분밖에 안 남더래요. 20분밖에. 그래서 민법을 갖다가 막 찍었대요. 막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민법이 과락이 나왔대. 과락. 그렇다고 뭐 개론도 좋은 점수는 아니고, 개론도 좋은 점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실패 유형이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셨으나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1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요, 민법 푸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민법에 가셔서 민법을 먼저 푼다 하더라도요, 개론에 가셔서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게 1차 과목 공부하시는 내내 여러분들 대전제로 깔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거 시험에 나왔을 때 1분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혹시 수업 듣다가 이거는 도저히 1분 안에 풀 수 없다 싶은 내용들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제가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지워주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저거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1분에 못 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업을 할 거예요, 1년 내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워버리는 거죠.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전화가 와도 이미 마음속에 지워진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그냥 잘 지내 하고 받긴 받지만 내 마음속에 지워진 친구지 않습니까? 1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내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프가 없다. 자, 이게 뭐죠? 가격이죠. 요게 양인데, 가격은 조금 이따 생각하도록 하고요. 양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양. 자, 수요 증가하고 제가 공급 증가를 먼저 볼 거예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을 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갑니까? 예, 그 위쪽에 찍힐지 아래쪽에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하는 건 확실하죠. 예, 공급 증가도 어쨌든 오른쪽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쪽에 점이 찍힐지 아래쪽에 점이 찍힐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새로운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요가 증가돼도 양은 증가돼요. 공급이 증가돼도 양은 증가되고,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요 감소되면 어쨌든 왼쪽 가죠. 공급 감소되면 어쨌든 왼쪽 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되건 공급이 감소되건 양은 무조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 건데, 이때 가격은 조금 이따 생각하도록 하고요. 양은요, 앞에 있는 증감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요인지 공급인지 관계없이. 그래서 제 입에서 수요 증가 뜨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 떠도 양은 증가예요. 수요 감소 뜨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 뜨면 양은 감소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맞추기보다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진짜 이렇게 작심하지 않으면 내 반드시 틀려버리겠다, 개론생이 하는 말에 반드시 어긋나 버릴 테야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없는 내용이니까 물 흐르듯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요 증가되면 양은 증가. 틀리기 어렵다 그랬어요. 자신감 갖고. 수요 감소되면 양은 감소, 공급 증가되면 양은 증가, 공급 감소되면 양은 감소. 그러니까 앞에 증가 뜨면 그냥 증가가 되는 거고, 감소 뜨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방금 배운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좀 헤매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는데, 제가 아까 7분 30초 뒤에 묻는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으로 가는데,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해도 되고 공급이 감소해도 되고, 그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아요?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요가 뭐 해도 되고 감소해도 되고 공급이 증가해도 되고, 그때는 가격이 많다, 하락.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방법도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자, 수요 증가가 떠요? 그러면 가격과 양이 둘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제 입에서 수요가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요 증가 뜨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뜨잖아요? 그러면 둘 다 떨어져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돼요. 근데 공급이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될 때는요, 요거 두 개가 반대로 움직여요. 공급이 증가될 때는 가격은 뭐 하락, 공급이 감소될 때는 가격은 상승. 대신에 양은 증가 뜨면 뭐 뜨고 증가, 감소 뜨면 감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를 물을 거냐면 총 8개를 물을 거예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물을 건데, 2개 빼고는요 다 방향이 똑같아요. 수요 증가 하면요 둘 다 올라가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 뜨면 둘 다 떨어져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 그러면요 가격만 하락, 하지만 양은 증가, 똑같이. 공급 감소 뜨면요 가격만 상승, 양은 감소. 이걸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라가요.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져요. 공급 증가는요, 요거 증가만 좀 잘 기억하시고 가격은 떨어져요. 공급 감소는요, 감소만 잘 기억하시고 또 가격은, 양은 또 감소합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2개 딱 꺼내보세요. 손을 2개 딱 꺼내서 PQ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 요게 뭐예요? 가격, 요게 양이에요.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보세요.
둘 다 올려보시고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 됐나요? 예.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리세요.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그래서 수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요. 일단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둘 다 손이 교차해요. 손이 많다고? 손이 교차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교차하나 할 때는 이게 헷갈려요.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헷갈려요. 당장 내일이나 모레만 돼도 헷갈려요. 내일 모레까지도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헷갈려요. 당장 헷갈리게 돼 있어, 이 바닥. 그러니까 손이 교차한다는 느낌이 들면요. 두 손가락에 다 신경을 못 쓰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 다 신경을 쓰세요. 두 번째 손가락은 가격이었어요, 양이었어요? 양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알죠? 양은 앞에 증가 뜨면 뭐로 만들면 되고, 증가 만들면 되고, 감소 뜨면 감소로 만들면 되니까 한 손은 가만히 두고요. 공급 증가 그러면 증가로 딱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을. 좀 이제 다른데.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예. 공급 감소 뜨면 그 두 번째 손가락 감소에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하락, 양은 증가고요. 공급 감소 뜨면 감소를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를 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세요. 증가를 한다. 공급 감소 뜨면 두 번째 손가락을 감소에다 둔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절대로 안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데요. 남자분들 중에 아니 저걸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저걸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되지. 저걸 갖다가 뭐 손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말이야. 없어 보이게 말이야. 왜 결혼성이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 보면 그제서야 제 말을 이해를 해요. 아, 결혼성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시험장 가서 그렇게 느끼면 또 얼마를 기다려? 또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죠? 임상실험 다 끝난 거니까 제가 하란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다 해봤다고. 다 해보니까 그래프 그래서 문제 푸는 사람들은 1분에 한 문제를 못 푸는 구조가 되더라고.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대신 확실한 방법이니까 기억을 그렇게 하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수요 증가는 요래,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는 요래, 공급 감소는 요래. 한 다음에 이번엔 대답 한번 해보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 이 두 번째 손가락 증가하는 거,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그래프 하나 그릴 때 우리 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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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하시면 돼요. 네 개. 시작.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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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오늘 계속 써먹을 거예요. 수요 증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수요 감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는 저는 걱정이 안 되는데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손가락이 교차되다 보니까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벌벌 떨면서 막 앞에서 쳐다보고 있지 막 이 손을 교차하고 있지 막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두 번째 손가락은 약간 힘을 빼시고 요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양에다가 증가를 세팅을 하고 감소를 세팅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해놓으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화되는 경우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 둘 다 변화되는 경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아까랑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아까는 수요만 증가했어요. 수요만 감소하고. 아까는 공급만 증가했어요. 공급만 감소하고. 근데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경우의 수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렇게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의 수. 이랬을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내용 정리 이렇게 합니다.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십니까? 자, 수요 증가는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손 보고 하려고요. 수요 증가는 손 어떻게? 고정하세요. 일단 들고 계세요. 손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예. 공급 증가는 손 어떻게 하셨어요? 공급 증가는 공급 증가. 그렇지. 예. 공급 증가는 손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를 세팅을 하라. 떨지 말고. 공급 증가는 손 이렇게. 맞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맞습니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거 양 증가죠. 이것도 양 증가죠.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든 공급이 증가되든 양은 증가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가격은요.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키잖아요. 가격은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격은 몰라라고 합니다. 지금 몰라가 뭔데? 몰라가 정답이에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된다. 이게 정답이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요 감소 손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예. 공급 감소. 떨지 말고 두 번째 손가락을 감소에다 딱 세팅을 하면 돼. 예, 이렇게. 보이시나 이거? 이렇게. 공급 감소는 손을 이렇게.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요 감소도 양 감소죠. 공급 감소도 양 감소죠. 그럼 양은요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보죠. 수요 증가 손 이렇게. 공급 감소는 손 요렇게. 두 번째 손가락 감소. 이번에는 잘 봐요. 다릅니다.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나요? 근데 공급 감소는 가격을 상승시키나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양은 알 수 없는 거이고. 요거 세 번째 거는 실제로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변하나요? 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이었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었어요. 그럼 수요 감소는 손 요렇게네. 요렇게. 공급 증가는 손 요렇게인데. 공급 증가. 그러면요.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가격은 무조건. 하지만 양은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도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집에 가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법칙을 찾아내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을 알 수 없고 양은 알 수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가격은 아는데 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세 번째 하는 얘기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요. 가격은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는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가격은 상승되고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는 초과 공급을 만들어서 가격을 하락시키며 됐어요? 근데 한 놈이 증가되고 한 놈이 감소되고 한 놈이 감소되고 한 놈이 증가되면 감소 증가 감소는 양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는 계속 봐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 4개를 다 안 해보더라도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된다라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처럼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여줄 때는 뭐는 모르는데 가격은 모르는데 양은 알더라. 증가 감소를 알더라. 근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처럼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여줄 때는 무조건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뭐 몰라? 가격 몰라.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뭘 몰라? 양 몰라. 이때 제가 난이도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난이도 조정. 난이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쉬운 거만 할 수 있습니까? 어디? 난이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를 비교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3개. 첫 번째는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된 건 맞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폭이 더 크다면 이렇게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된 건 맞는데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세 번째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우하형은 수요 곡선, 우상형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요거 수요, 요거 공급, 요거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자, 근데 여러분들 상황 보니까 지금 수요 곡선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근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 환장했네. 자, 보세요. 수요 증가, 오른쪽. 공급 증가, 오른쪽. 그러니까 증가는 무조건 오른쪽. 수요 곡선도 오른쪽 보내면 되고, 공급 곡선도 오른쪽 보내면 돼요. 맞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는 쬐끔가 많이 가? 많이 가. 이게 수요인데, 얘는 이만큼이나 가. 이만큼이나.
근데 공급 증가는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건데 조금만 가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거예요.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됩니까? 그럼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두 번째,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그랬어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공급 증가는 많이 보내는 거야. 이만큼. 수요 증가는 조금만 보내는 거고. 보이십니까, 지금? 공급 증가는 많이 가고 수요 증가는 조금만 갔으니까 공급 증가 폭이 수요 증가 폭보다 큰 거야. 그럼 새로운 균형점 여기 형성되잖아.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좀 골치 아픈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하는 그래프예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 하는 그래프는요. 수요가 증가된 폭만큼 공급이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가 요만큼 증가했다. 이 폭 보이십니까? 정확히 공급을 요만큼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처럼 전문가들은 그냥 막 그래요. 그래도 정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같은 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제대로 된 정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거든요. 예. 나는 막 그리거든요. 또 똑같이 나왔네요. 자, 보세요. 이게 수요 증가된 폭만큼 정확히 공급이 증가되면요. 가격이 불변해요. 가격이 불변하고 양만 증가됩니다. 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요 수요 증가, 만약에 수요가 5cm만큼 변했어요. 공급도 정확히 5cm만큼 가야지 가격 불변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그래프를 잘못 그리신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그래프를 3개 그려서 수요 증가 폭이 클 때와 공급 증가 폭이 클 때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같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렸는데 그 전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아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가격을 알 수 없다고 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이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 증가 폭이 클 때는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공급 증가 폭이 클 때는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가격은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은 왜 증가된다고 했는데 수요 증가 폭이 크든 공급 증가 폭이 크든 그 두 개 폭이 같든 무조건 양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그래프 그리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그래프 그리면 안 된댔죠. 그래프는요.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라 하면 그리겠어요. 하지만 심리학에 가서 이 그래프를 그리다가는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드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엄청 쉬워요.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면요. 큰 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무시합니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작은 거는 무시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누가 크다고요? 그럼 수요 증가만 보는 거예요. 공급 증가는요? 무시. 공급 증가는 무시. 완전 무시. 전문용어로 개무시. 잘하네. 작은 건 개무시하는 거고 큰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클 때는 수요 증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할 때는 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 그리지 않고 가격은 뭐 상승, 양은 증가. 안 그래도 되네, 그래프. 큰 것만 보면 되니까. 다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면 그럼 뭐만 보시라? 공급 증가만. 수요 증가는 개무시하고 공급 증가는 손을 이렇게 해야지.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래도 되네. 근데 문제는 같다면이 났을 때입니다. 자, 같다면이 났을 때는요.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뭐로 바꾼다? 몰라를 불변으로.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폭과 누구 폭이 같다면이란 말이 뜨면 반드시 불변이라는 단어를 수반한다. 누구랑이 같다면이 나오면 반드시 불변을 수반하는데 뭐를 불변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 번밖에 안 할 거예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래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작은 건 무시하시는 거고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인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 그래서 일단 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자, 저거 답을 지울게요. 일단 그래프는 없는 거야. 그래프는 내가 그리면 안 되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래프는 내가 없는 걸로 하고. 그래프는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아까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모르고 양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같다면은 꼭 뭐를 수반한다?
불변을 수반한다. 그럼 뭐를 불변으로? 몰라를 불변으로. 그래서 이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익숙하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불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같다면은 꼭 불변을 수반하니까 같다면을 불변으로 딱 바꿔주는 연습을 몰라를 불변으로 딱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장사 하루 이틀 하지만 저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 모드 출발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되거든요. 근데 공급 감소는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의 증가고, 요거는 상승의 감소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된 건 맞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만 보시는 거지? 수요 증가만 보시는 거지. 수요 증가만 보면 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그래프를 안 그래도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공급 감소가 더 크다면 그랬어요. 그럼 공급 감소만 보면 되는 거거든, 공급 감소만.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는 거지. 같다면이 나올 때는요, 일단 같다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아까 제가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그 몰랐던 게 불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로요? 불변.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래서 제가 뒷일은 책임을 제가 다 질게요. 뒷일은 책임을 제가 다 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따라 한 번만 더 합시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시작.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혹시 작은 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 큰 것만 보고 작은 거 아예 개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시작. 일단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과 량 중에 한쪽에 불변을 꼭 위치를 시키는데 아는 건 아는 대로 쓰고 아까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다면이 딱 시험에 뜨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몰라가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개가. 그 몰라를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방 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기울기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건데 기울기가 4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4개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는 좀 완만한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는 좀 가파른 기울기, 세 번째는 수평인 기울기, 네 번째는 수직인 기울기가 있어요. 이 4가지 보통 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기울기만 보고 이거 탄력적이네, 이거 비탄력적이네, 이거 완전 탄력적이네, 완전 비탄력적이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좀 이따 이유는 왜 그런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최대값이 먼저였어요. 수직이 최대값이 가장 가파른 기울기. 이때는 탄력성은 제일 작습니다. 완전 비탄력. 요거는 그냥 비탄력, 요거는 탄력, 요거는 완전 탄력. 그래서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요거는 여러분들 경계를 허무세요. 기울기를 보자마자 탄력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탄력성을 기울기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수평을 보여드리면 저거 완전 탄력이지. 그리고 완만하게 보여드리면 저거 탄력, 가파르다 그러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목이 칼이 들어가도 요 2개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까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완전 탄력 해봐요. 시작. 왠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일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또 따라해봐요. 완전 비탄력. 시작. 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저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이 바닥, 근데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알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 왜 했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다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다시 해볼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했다. 요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일단 여러분들 제가 공급 완전 탄력, 공급 완전 비탄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공급 완전 탄력 없이 수요만 증가되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가격 뭐 상승에 양 증가. 원래 이게 답이 뭐냐면 상승 증가가 답이야 원래는. 다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가격 상승에 양 증가가 답이라고 원래는.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아니 완전 탄력은 제가 기울기 수평이라 그랬잖아요. 공급 곡선을 수평선으로 놔두고 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럼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왜? 우하향이니까. 증가는 왼쪽 오른쪽.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은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양은 증가됩니다.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니까. 아주 정상적인 놈 말고 특이한 놈들이. 이번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공급 곡선 맞아요? 이게 왜 공급 곡선이에요?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수요 곡선 맞아요?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이니까. 근데 증가되면 오른쪽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일로 간다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불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험장 가서 그래프 그리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안 된댔지. 이것도 그래프 그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역시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풀로 1시간 채울 거거든요, 이번 시간. 풀로 1시간 채울 건데 처음부터까지 정리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열심히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수업 안 들었던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이걸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시간 수업했던 걸 1시간 복습하는 건 올바른 복습이 아니세요. 심지어 1시간 수업을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복습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복습하시면 큰일 나세요. 앞으로 복습을 안 하게 돼요. 복습은요, 이렇게 했던 내용을 약간 이렇게 축약시켜서 줄이는 게 복습이지 늘리는 게 복습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모르겠어서 1시간, 2시간 보는 거지 내가. 모르겠으면 반복하세요. 오래 보지 마세요. 반복하세요. 짧게 끊어서 보고 계속 여러 번 보시면 늘어요. 계속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선이다. 기억나세요? 이게 완탄이에요. 기울기가 수평선 맞아요? 예.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그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도시키고 뭐 나발이고 뭐. 여러분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이게 왜 공급 곡선이에요? 우상향이니까. 이걸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가격이 불변이에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불변이라고 해놓고 양의 증가 감소만 따지면 돼. 이해하셨나요? 반대로 여러분들 여기 수요 곡선이에요. 여기 공급 곡선이고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기울기가 수직이잖아. 여기다가 수요 곡선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공급 곡선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여기다가요.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은 변해요. 가격은.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 양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불변을 선점해 놓는 게 좋습니다. 불변을 선점해 놓는다. 뭔 말이냐면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를 수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수평을 만들어 버리고 수평으로 콱 찍어. 수평으로 콱 찍어. 내가 찍은 거 보이세요? 찍은 게 뭔지 보세요. 그걸 불변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인데 첫 번째는 1단계 찍고 두 번째는 보고 찍은 걸 보고 3단계가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그 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뭔 말을 해야 되나는 몰라요. 그 뭐를 말하시면 돼요? 불변을 말하세요. 불변을. 그러니까 근데 이 1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찍고 보고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한 동작이 돼야 돼요. 3단계는 3단계는 한 동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양 불변. 그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외쳐주면 된다고. 알겠죠? 완전 탄력.
한번 해봐요. 안 찍는 거 하기 싫어요? 와, 이거 하기 싫어요? 참 이해를 못하겠네. 왜 하기 싫은지 이해를 못하겠네. 학교 하고 싶으세요? 그럼 좀 찍어봐요. 아니,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완전 비탄력을 먼저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기분 나빠서 안 되게 완전 비탄력을 먼저 물어야 되겠어.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 내가 찍은 게 뭔지 확인하시고 불변을 외쳐주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은 무조건 양불변, 완전 탄력은 가격불변. 그럼 제가 정답을 지울 테니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원래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잖아요. 원래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잖아요. 근데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되면요. 자, 완전 탄력. 가격이 불변해놓고요.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완전 비탄력. 자, 양불변이라고 해놓고 불변을 먼저 선점해 놓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저 보세요. 총정리. 자,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될 텐데 혹시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P를 갖다가 아무 Q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P에다가 제가 나온 가격을. 그러면 양이 나올 텐데 그게가 균형 양.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공급 증가는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에 세팅, 공급 감소는 두 번째 손가락 양을 감소에다가 세팅. 이때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면 가격은 몰라요. 양만 증가 감소 알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처럼 반대로 움직이면요. 가격은 상승 하락을 아는데 양을 몰라요. 즉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을 모르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양을 몰라요. 근데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큰 것만 보면 돼요. 작은 건 개무시하고.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요.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주면 되고 아는 건 그대로 쓰고. 그래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래놓고 이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이다가 이번 1시간 꽉꽉 채워서 한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도 더해도 없어요. 그러면 교재에다가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공부했다는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나중에 난처를 안 하니까 흔적일랑 남겨두도록 합시다. 교재 페이지 101쪽. 교재 페이지 101쪽에 가시면 1번 수요 공급의 균형이라고 있고요. 가로 1번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개념이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체크.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이렇게만 제가 필기를 해드려요. 체크 표시. 그냥 넘어가지고 보셔요. 별표 하나 중요함. 별표 두 개 시험에 나옴. 그런 뜻이니까 저랑 개론 시간에는 통일합시다. 체크 별 하나, 별 두 개로. 동그라미 3번에 체크했습니까? 예. QD가 얼마고 QS가 얼마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제일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당구장 표시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도 체크. 자, 초과 수요일 때는 제일 끝에 가봐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말 건데. 상승할 건데. 다시 중간으로 가봐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이번에 초과 공급은 저 끝에 가봐요. 저 끝에. 초공급은 가격을 뭐 시키는데? 하락시키는데. 다시 앞으로 가봐요.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요거 한 번 더 봐주셔야 돼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2번에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거기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나요? 한쪽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뭐하고? 불변하고 한쪽만 이동한 경우야. 그래서 그래프는 됐고 그래프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수요 증가 보이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2번 수요 감소 보이세요? 가격 하락 양 감소. 3번에 공급 증가 보이세요? 가격 하락 양 증가. 4번에 공급 감소 보이세요? 가격 상승 양 감소인데 이것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임상실험 다 거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앞에다가 우리가 손가락은 못 그리더라도 화살 표시로 1번에 수요 증가 앞에다가는 둘 다 위로, 2번은 둘 다 아래로, 3번은 아래로 위로, 4번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둘 다 위로, 1번 앞에다가는. 2번 앞에는 둘 다 아래로, 3번 앞에다가는 아래로 위로, 4번 앞에다가는 위로 아래로.
칠판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화살 표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니까 보셔요.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저한테 와서 선생님 내 책에 이렇게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PQ 해놓고 PQ 하셨어? 그리고 또 핵심이 뭐냐면 이거니까 요거는 동그라미 한 번 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공급 증가는 어디다 세팅? 증가다 세팅. 공급 감소는 어디다 세팅? 감소다 세팅.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됐나요? 예.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로 2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동시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아까는 어떻게 이동했는데? 한쪽만 이동했는데 이번엔 두 개가 동시에 이동했네요. 근데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1번, 2번 앞에다가 동일 방향이라고 쓰셔야 돼요. 동일 방향. 3번, 4번 앞에다 쓰셔야 돼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자, 그러면 1번,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보니까 뭐를 알 수가 없네요.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처럼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뭘 몰라요? 양을 몰라요. 이 법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난이도 조정 들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한 장을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별표 2개.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에다가 별표 2개. 별표 2개 하셨으면 제가 1번하고 3번만 아까 봐드렸으니까 똑같이 1번, 3번 봐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2번과 4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 1번 보여드립니다.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할 때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죠. 근데 양은 증가. 근데 기억처럼 누가 크면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 보시면 되니까 가격 상승에 양 증가. 니은처럼 공급 증가가 크면 공급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디귿처럼 같을 때는 가격 불변의 양 증가. 크다면에 나오면 큰 것만 보고 같다면에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105 쪽 하단부 보고 있습니다. 105 쪽 제일 밑에 표 보고 있습니다. 105 쪽 제일 밑에 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105 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표 찾았습니까? 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찾았습니까? 그때는 가격 상승, 양 몰라요. 근데 기억처럼 수요 증가 클 때는 가격 상승에 양 증가 되는 거 맞나요? 니은처럼 공급 감소가 클 때는 가격 상승에 양 감소 되는 거 맞나요? 두 개가 같을 때는 가격 상승에 양 불변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한 장 넘겨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 탄력 옆에는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의 동그라미.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의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까? 근데 결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론이 똑같은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 양이 불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결론을 보시면 완전 탄력일 때는 언제나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언제나 양이 불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거기다가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글자 좀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완전 탄력 찾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불변이라고 되어 있어? 가격이 불변. 2번에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보니까 뭐가 불변? 양이 불변. 3번은 완전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4번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보니까 뭐가 불변? 양이 불변. 그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한 장 넘기시면 이것도 좀 중요한데 가로 4번에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란 말이 나옵니까? 요거 보니까 24, 25, 27, 28 최근 5년간 4번 시험에 나왔네요. 최근 5년간 4번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수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로 4번은 안중에서 지금 빼는 건 아니고요. 3, 4월 달 조금 심화 과정 가서 진행을 할게요. 3, 4월 달 가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1, 2월 달은 머리만 복잡하고 들어오지는 않고 여러분들 힘들게만 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제가 3, 4월 달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3, 4월 달에 한다 그래 놓고 안 해놓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벌써 이 중에는 3, 4월 달에 한다고 적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책을 그럼 더 남기셔서 교재 페이지 111쪽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하는 파트 나옵니까?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탄력성. 조금 쉬었다가 탄력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